아, 예. 김진일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예. 저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정병진인데요. 네네. 지난 1월 19일 그 서부지법 그 난동 사태, 네네. 거기에 그 관여하셨나요? 관여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러니까 쪽으로 좀 직접 말씀하시는 건지. 가담하셨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좀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될까? 잠시만요. 저희가 계속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모이게 되는 곳이 오픈 카카오톡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오픈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나갈 수 있고 여기에 이미 그 당시에도 기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초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병준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뭐 여기 오픈 카톡방에 있었던 내용을 보고 사전 모의를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는 이미 뭐 많은 정치 비평가들, 기자분들, 그리고 뭐 방송사 PD분들도 다 들어와 계신 방이어가지고, 네, 그것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관저 집회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서부지법의 날에도 그랬고, 저희는 계속 안전하게 집회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관저 집회도 보면 루터교회가 좀 집회 신고가 된 지역이어서 안전한 지역이었고, 한남초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집회 구역으로 좀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루터교회에서 모이자라고 해도 이게 뭐 지시나 뭐 명령 체계를 따르는 조직 집단이 아니라 이제 집회 정보를 공유를 해서 자진해가지고 참석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한남초에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뭐 강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내부 분란이 났고 자기 자유인데 왜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저희가 원래 있었던 장소가 정문이었어요. 예, 네, 정문이었었는데 어떤 라이브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이 큰 소리로 서부지법 뚫렸대요라고 얘기하고 그 뒤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안에 휩쓸려 들어가신 분들이 많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운영진들이 후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봤었을 때는 서부지법이 담벼락 입구가 있고 건물 터널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터널 밖에서 볼 때는 경찰분들이 없으신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저희 얼굴을 봤으니까 얼굴 본 친구들이라도 이제 끄집어내려고 안에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막 밀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 맨 뒤에 있다가 갑자기 맨 앞으로 이제 밀려 들어가게 돼서 예, 이거는 뭐 꺼집어 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오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등을 돌려가지고 한쪽 발이 몸을 돌리면서 한쪽 발을 제가 먼저 손을 들고 그만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멈춰주세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몸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이제 사람을 좀 미는 것처럼 이렇게 몇 번 했다가 예, 제가 넘어진 게 먼저인지 손에 X자 표시를 먼저 한 건지 요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사람들한테 머리 위로 손을 들고 X자를 꽤 여러 번 표시를 했는데 제가 몸을 돌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밀다 보니까 저도 뒤로 넘어져요. 예, 넘어지게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깔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깔리니까 잠시 소강 상태가 됐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잠시 소강 상태가 일어나니까 그때 빠져나오실 분들은 좀 빠져나오셨던 분들이 계시고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바깥에 이제 운영진들이 앞에 보면 갈비탕 집인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갈비탕 집에서 빨려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나 그 카톡을 보내고 전부 나오세요라고 하는 카톡 메시지를 한 50번 정도를 보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계속 몇 분 정도는 계속 친구들을 찾으러 들어갔는데도 못 찾고 나와가지고 카톡으로는 계속 전부 나오세요 하면서 말리고 저희가 얼굴을 확인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같이 어울렸었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거의 다 나온 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분들이나 이제 집회 하신 분들 중에서도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꽤 빨리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예, 저희가 안면식이 있는 사람들은 꽤 빨리 나온 상태에서 지금 가장 청년분들이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록을 남겨가지고 이 기록 시점 이후에는 서부지법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 계셨던 분들한테 이제 본인의 카드로 들어가셨던 분 본인의 카드로 택시를 최대한 빨리 끊어가지고 집에 일단 가셔라. 예, 그래야 지금 결제 시점 이후로 나오는 일이 이제 책임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좀 쉬운 방법일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신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음, 그러면서 이제 근처에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봉지욱 기자님이 유튜브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MZ 결사대 분이 세네 분이 체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익명으로 다 참여하는 카톡방이다 보니까 예, 만나서 집회 목적으로만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얼굴이라기보다 뭐 마스크 쓰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인상착의로 이제 식별을 하고 집회에 모였다가 뭐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해서 자유롭게 또 해산하고 막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 저희가 평화 집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최대한 그렇게 신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저희 단체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저희 보수 쪽에서도 좀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병준 기자님은 이제 청년들 너희끼리 사조직 만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의도로 지금 그렇게 유튜브로 의혹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안에서도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뭔가 음. 통제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 혹시 뭐 체포되신 분들은 다 파악이 되셨나요? 아니요, 저희도 파악이 안 되는 게 이게 익명 카톡방이잖아요. 예, 연락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이제 불러봤을 때 대답이 없는 분을 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나 봐요. 일반 참여자분들이. 예, 그래가지고 누가 뭐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정도로만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병준 기자님한테 제보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 임원 가운데 혹시 체포되신 분 있나요? 운영진 중에요? 예, 아니요, 없습니다. 아, 한 명도 없고요. 그날 네. 그러니까 우리 김진일 선생님은 그 현장에 있으셨고 네. 임원들 중에는 또 누가 있었나요? 임원들 중에서도 사실 저도 원래 운영진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니어가지고, 사실 예, 저는 청년 정치인이거든요. 예, 보도에서 나왔던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이 저라서, 예, 이제 운영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이제 제가 어떤 역할로 들어가게 되냐면, 뭐 정광훈 목사님이나 뭐 대국본이나 뭐 이런 정치계나 종교계 이런 데에서 뭐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뭐 이거는 정치 이권 세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 청년분들은 좀 자생해서 모이는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단체고 되게 소중한 단체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자생적인 조직으로 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커트를 다치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이병준 기자하고도 통화를 한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커트를 다 한 건데 예, 이 단체가 이렇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커트를 한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악의적으로 이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목적이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대화 녹취록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나오세요 했던 것도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병준 기자님 방송에서도 한번 스케치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주목해가지고 보여주시지는 않았고, 이건 제가 카톡으로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 제보 글이라고 하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디식을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게 보면은 그 네, 내용상에 김진일 님이 사실상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거에 대한 입장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그대로인가요? 네. 전혀 아니고 제가 운영진에 이제 따로 의사결정하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운영진 뭐 카톡방이 따로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네. 제가 참여하고 있지도 않고 뭐 그런 음. 상황입니다. 운영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운영진의 왕관이 달려 있는 게 이게 왜 그랬냐면 예. 제가 이병준 기자님한테 너무 이제 일반인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예. 차라리 제가 직접 대응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카톡 운영진으로 이제 들어가고 지금 대응도 지금 제가 대신 다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진짜로 다 일반인 분들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진짜 너무 뭐라 그러죠? 패닉 상태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는 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글에 보면은 네네. 창원에서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아, 이 네. 결의문 낭독을 했다. 네네. 그건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긴 한데 그 뭐지? 자유민주청년결사라고 하는 거는 네. 좀 뭐라 그러지? 단체를 좀 출범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자생적으로 공식 단체도 없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와 가지고 이 음. 카톡 단톡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그 링크들이 돌아 가지고 이 카톡방에 참여하신 적이 없는 분들도 그 서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출범 발기인 모집할 때 그렇게 그런 출범 동의서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이제 출범을 하려고 사실 그때 이지한 단장은 그 광화문 집회에서 대국본 측이 주최하는 집회에서 그 연설을 하려고 했고 저는 창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서울에서는 그게 좀 정광훈 목사님하고 그때 이미 사이가 틀어졌는지 그래 가지고 연설이 취소가 돼 가지고 저 혼자만 하게 된 상황이었죠. 아. 그러니까 결의문 낭독식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때 결의문 예. 낭독할 때 아마 그때 제가 연설을 했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네. 원래 오늘 광화문에서 이 결의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못하게 됐다. 근데 어떤 결의문이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설을 하거든요. 아, 예. 네, 근데 그게 보도는 결의문을 공식으로 낭독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예. 그게 영상이 아직 남아 있나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연사가 끝나면 내려고 자기가 유튜브 올렸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현장에서 본 거라고 제가 찾아보지는 따로 못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김진일 선생님이 네네.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 대변인 네네. 출신 맞으시고. 그게 도당이라기보다 그 선거대책위원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 네이버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또 보도가 나오는 건 또 도당이라고 계속 나와 가지고 아니, 인터뷰 정확한 건 아닙니다. MBC하고인가? 인터뷰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MBC요? 예전에 경남 MBC. 아, 그거는 이제 전 청년 대변인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예. 방송에서는 그 타이틀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 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 대변인인데 네네. 이제 경남 도당에서 주관하는 선거대책위원회다 보니까 이제 타이틀로 그게 쓰려 그러면 방송 자막이 너무 길어 가지고 그렇게 아, 축약해서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선거 대책 거기에서 이제 청년 대변인을 하셨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창원에서 몇 분이나 올라가신 거예요? 창원에선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아, 이번에 그러니까 서부지법 이렇게 가실 때 혼자 가셨어요? 그 연설한 게 아니라요. 창원에서는 이게 저는 저 말고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각자 뭐 혼자 개개인적으로 이제 집회에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아니, 그때 결의문 낭독, 결의문 낭독은 저 혼자 하고요. 아니, 낭독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 아니요, 같이. 결의문 낭독은 저 혼자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음, 왜냐면 개별적 집회 장소는 집회를 개별적으로 올라가셨다고요? 여기가 이제 그 경남 집회 주최하는 쪽이 네. 국민저항운동본부라 그래가지고 네. 있는데 제가 거기 국민저항운동본부 대변인으로는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계획하고는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라 가지고 예, 결의문 낭독이 이제 같이 서울과 그 경남에서 같이 하게 되면 의미 있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서울에서 취소된 상황이어가지고 왜 취소됐는지 설명드리고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한 거죠. 혼자서 그 낭독을 했다. 네, 거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였나요, 그게? 금요일에 그 창원이요? 예, 창원에서는 이제 그 전국 집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분위기였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획한 게 이제 서울에서 집회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경남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창원에서 서울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경남에 1월 11일. 일찍 하셨네요. 예. 네, 어,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 이게 논란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네, 네. 그러니까 그 항쟁 결의문에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이 언급이 됐나요? 아니요, 항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예. 네, 국민저항권이란 표현은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 기조가 약간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가지고, 예, 이제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그 내용도 이제 청년분들 관심 많으니까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저항권의 평화든 아니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폭력이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그 청년분들이 공부를 하셨고, 근데 음, 계속 그 카톡방 안에서는 평화 집회만 합니다. 지금 저희도 카톡 기록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 또 뭐 지금 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뭐 이런 뭐 절대 무력 시위는 없습니다. 평화 시위입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오갔어요. 예. 운영진들 중심으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1월 22일에 카톡방을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체크할 수는 없어가지고 요 음, 내용들을 지금 저희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보글에 보면은 네, 그 삼단봉, 네, 그 마스크, 네, 뭔가 모자, 뭐 이런 네, 것들이 사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준비하라고 하는 네, 그 네, 글도 올라와 있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일반 그냥 참여자분이신데 여기에 진짜 다양한 분들이 일단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집회에 그 채팅방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네, 아무한테나 또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 관리하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집회 현장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제 그 관리자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카톡방 관리를 좀 못하는 여건들이 좀 생겨요. 계속 항상 현장에 나가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중에 저희가 못 보고 있는 카톡들도 굉장히 많이 쌓일 때가 많거든요. 예, 예. 그랬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카키색 점퍼 남성분, 네, 그, 이번에 체포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 MZ 별사대 회원이었잖아요. 네. 그분이 전서빈 씨 맞죠? 아니요, 전서빈 씨 아니고요. 전서빈 씨 확인해 보니까 여자분이시고, 예. 그 JTBC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알려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는 그 카톡방에는 계시는 분으로 저희는 확인이 됐어요. 그분이 맞는데, 네네. 전서빈 씨는 아니에요. 이분 전서빈 여자분이세요. 씨는 아니고 네, 여자분이고요, 네, 그분은. 예. 네, 그, 지금 김진일 선생님이 임원이 네네. 아니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네. 예, 임원이 아니신데, 그, 서명을 주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서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보면 그 제가 제일 맨 밑에 보시면 그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 일반인들이시다 보니까 단체는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뤄본 사람이 좀 잘 알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제도권 정치나 이런 데에서 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위험 요소가 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 해가지고 제가 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참여를 처음 시작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공동위원장인데 저 혼자만 집행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무에 대한 책임을 요거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좀 관리하는 것들은 좀 전문성 요구가 되다 보니 제가 요걸 관리하겠다 그래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이준영 님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분은 제가 예전에 선거에 나갔을 때 선거회계 책임자였던 아, 분이라가지고. 잘하시는 분이시고. 네네, 네, 그러니까 임원들하고, 그러니까 이지한 님이 그 대표잖아요. 네네. 긴밀하게 소통을 하신 건 사실이네요. 저하고는 따로따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임원단에는 사실상 네. 왜 이건, 그러냐면 이게 예, 시민단체가 정치인이 관여가 되면 그 정치인 보수 안에서도 개파로 분류돼가지고 시민단체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그 조언을 한 것도 사실 그런 취지 때문에 이제 조언을 해가지고 정치계에 엮이지 말라 그랬는데 네, 오히려 제가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들이 저를 많이 믿게 된 것도 맞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른 운영진 방에 들어가지고 저를 드러내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아예 이 조직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저하고 관련된 단체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하. 제가 계속 요거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단장님이 누군가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 이분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면 제가 그쪽은 어울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후에 대국본이나 이런 쪽하고는 이제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네. 김진일 선생님이 그, 뭐라 합니까? 네네. 운영진에 들어와 있는 분들, 운영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실제 정치, 네, 제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요. 네. 이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일반인이다 보니까 대국본이 김진일 누군지도 선생님은 뭐 이렇게 모르고. 출마 예비 후보로 등록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네네. 예. 네. 근데 왜 그때 그 등록을 취소하셨나요? 어떤 등록이요? 그러니까 22대 총선, 그때 저희는 김해을 지역이었는데요. 네. 조혜진 의원이 중진 재배치 전략으로 전략공천 지역이 됐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네. 아, 여전히 그러니까 그쪽에서 활동하시면서 그쵸. 예, 청년 정치인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네. 받고 그래가지고, 계시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여기 단체가 서울 단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역구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서울 쪽에 그 조직이 있는 것도 저한테 도움이 될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또 저는 운영진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완전 일반인이다 보니까 김사랑 작가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음, 정광훈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백골단 누구 뭐 이런 그 계파나 뭐 지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청년분들은 여기저기서 뭐 카메라 들이대고 뭐 띄워주고 뭐 이러면 옷만 그냥 다 이제 출연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지한 님이 처음 연락이 왔던가요? 그게 좀 같이 해달라고? 아니요, 이렇게 그 단톡방에 저도 일반 회원으로 이제 집회 정보를 보려고 들어갔다가 예, 예, 이제 예. 대국본 촬영 뭐 유튜브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이 집회 현장에 나갔더니 그런 정보를 직접적으로 듣게 됐어요. 네. 뭐 대국본에서 뭐 도와주겠다 아니면 누가 만나자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다 보니까 그 방장님 그런 쪽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청년 정치인인데 이용당하고 아니면 소모품처럼 쓰여지고 많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안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락하기보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런 결정은 좀 나중에 해도 됩니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됐죠. 왜냐면 그때 이분들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해준 게 제가 처음이라 그랬었거든요. 아, 이용당하지 예, 말고. 예,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집회의 양상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저도 맨날 죄송하다 그러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마음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다 나오신 분들인데 최대한 음. 정치 색깔을 빼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그런 조언들을 해왔죠. 지금 검색을 쭉 해보니까요. 네, 그 황교안 싱크탱크 네, 용산 포럼 네, 이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MZ자유결사대에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네, 그래서 그 이지한 대표, 심재용 임원, 네, 최진엽
부대표, 김우경 부대표 이런 분들이 네. 참여를 했던데.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황교안 총리가 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끝장 토론을 진행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 황교안 총리 그 이분들보다 황교안 총리가 하는 그 모임에 제가 더 먼저 이제 그 가서 안면을 튼 상태였고, 지금 보수의 성향을 띠는 집단이라고 해도 지금 그때 당시 지금은 또 부정선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약간 뭐 메시지가 다양하게 그 확산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키 메시지는 부정선거였거든요. 예. 그 시기가. 그래서 예.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고 제가 이렇게 그 정보를 드렸어요. 아, 네. 임원진한테. 네, 그랬더니 임원진뿐 아니라 뭐 일반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그 끝장 토론회 프레스센터에 참석을 하셨고, 근데 부방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예. 근데 젊은 분들이 오니까 또 이제 또 너무 기쁘신 거죠. 아하.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초청이라고 돼 있을 텐데 뭐 그분들하고 뭔가를 했다기보다 청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뭐 앞으로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청년들한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사실상 행사라고 주선을 보시면 하신 셈인데, 다리를 네. 놓으신 셈인데, 네네. 이 행사에는 참여 안 하셨나요? 네,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또 제가 황교안 총리를 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 잘못 인식이 되면 제가 모든 공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잖아요. 예, 예. 제가 라인을 소개시켜주고 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 여기에 계신 분들이 순수하게 하신 거다 보니까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문제될 분은 아닙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래요. 일부러 참여 안 하셨고. 네. 왜냐면 그런 운영진들의 그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나 행동이나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개입 안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왔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우파가 좀 여러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광훈 목사의 그 광화문파, 또 소년부 목사의 또 여의도파, 등등 네. 이렇게 쭉 나눠진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이 MZ 결사대회는 어느 쪽인 거예요, 대체? 이거는 완전 자생 조직이에요. 지류도 없고, 뭐, 배우도 없고, 예. 굉장히 소중한 단체라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너무 많이 옵니다, 진짜로. 아, 네, 사실 같이 하자고? 백골단이나 탄대청이나 이런 단체만 봐도 그 네. 대표자들 보면 이력들이 좀 있어요. 네네. 정치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뭐 새로운 이름 바꿔가지고 확장시킨다든지 이런 구조인데, 네네. 여기 방장님도 일반 그 회사 사무원 근무하셨던 분이시고,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 일반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일한 자생 조직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 그래요. 서로도 네. 잘 모른다 이거죠? 네.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끼리는 번호 교환을 하면서 지냈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 단톡방 안에 와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직접 교류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 이병준 기자? 네네. 그분은 어디 신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병준 기자님이 FN투데이인가? 파이낸셜 투데이인가? 거기 FN투데이 그 기자, 현지 기자님으로 알고 계시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는 우파 신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어떤 성향으로 돼 아니, 있는지 거기서 잘 부정선거 모르겠어요. 관련 보도 많이 했고요. 네. 예, 그런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병준 기자님은 제가 그 매체 성격으로 보기보다 신혜식 대표하고 같이 움직였었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 신혜식 대표님, 이병준 기자님 이렇게 라인이 구성되는 것으로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예, 직접 물어보니까 상관없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예.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네.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아니면 많아가지고, 아니 수명 기회를 주시는 게 저희 훨씬 감사하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울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경남으로 내려가시게 됐는지 그것도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출마 기자회견문이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때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가 제가 원래 러시아하고 이제 해외 무역을 하다가 네네. 그게 셧다운이 돼가지고 국내에서 사업을 해보려고 이제 찾던 지역 중에 김해가 이제 눈에 띄었는데 그 이유가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보일경 메가시티를 얘기하는 걸 보고 내려왔어요, 사실.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보도 관련된 내용도 제가 출마 기자회견하면서 나온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경 메가시티를 계속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음. 앞으로는 김해 지역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아, 거였죠. 원래 무역 쪽으로 이렇게 네네. 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네. 그 브릿지 경제 기자로도 활동을 하셨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브릿지 경제 기자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김해 아무런 연고 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네네. 이제 대학원을 인제대학교 디자인 박사인가 그 정확한 학과명이 명칭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한 학기를 다녔어요. 네. 근데 예. 한 학기를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제가 연고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하던 과정 중에 좋은 분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그때 시장 예비 후보 출마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예. 거기서 선거 캠프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가 또 지방이다 보니까 실무를 하면서 이런 정치 지형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 네네. 그래가지고 미디어나 홍보 관련된 담당 업무를 총괄하게 됐고 음. 그러면서 언론도 제가 이제 대응을 하고 이제 뭐 보도자료나 홍보를 제가 다 담당해서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캠프가 끝나고 이제 기자분들하고 친해진 사이가 되다 보니까 예. 이제 기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였죠. 그때 꽤 많이 언론사도 좀 제안을 받았었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그러셨구나. 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기자님하고 같이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브릿지경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아, 다시 그 MZ 결사대 좀, 그 네네.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어떤 사진이요? 찍은, 태극기 들고 찍은 사진. 네, 네, 지금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그 사진 안에 선생님이 계신가요? 네, 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사진은 그러니까 18일 날 몇 시경에 찍으신 거예요? 그게 8시 전후일 거예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8시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사실 8시인가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모였던 시간이 11시인가 10시인가 그랬을 거거든요. 아, 그때 모이신 분들 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네, 일단 모인 분들끼리 한번 네, 사진을 찍었네요. 네. 그리고 아, 나서 꽤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고 제가 그 정문 앞에서 11시쯤에 그 중앙일보 기자님하고도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11시쯤에 경강봉으로 신호를 보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더라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누군지 연락처도 모르고 뭐 이러는데 화장실이 그 정문에서 떨어진 데 보면 제일 끝에 있는 CU의 화장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시는데 못 찾는다 그러셔가지고 예. 우리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 오면서 이제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네네. 뭐 물건을 주고받고 뭐 네. 이런 정황들, 아마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와가지고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먹을 거다. 네네. 예. 근데 영상상으로 확인되는 거는 네. 이제 대표님, 선생님 말고도 네. 카키색 점퍼남, 네. 그다음에 그 사진에 나온 네. 몇 분이 더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가운데는 돌을 던진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예,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뭐 카키색 점퍼남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막 그 네. 삼단봉 들고 막 네. 그 유리창 깨고 7층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예, 네. 그런 것들이 서로 사전에 네.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음,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집회를 몇 차례 해오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저희가 밀착 마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었던 기준은
뭐 이제 뭐 민노총 집회가 있으면 저런 분 저기 가가지고 뭐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관저 집회했을 때도 저희 경험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실제적으로 의사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보통 그랬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는 아니야 우리는 안전하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또 이 친구들 말은 잘 들어요. 예. 형들하고 누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 카키 점퍼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이 체포됐는지. 그분들은 저희 눈에 들어왔던 분들은 아니에요. 카키 점퍼 그분도 되게 조용했고 소극적으로 이제 소심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성향이었던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눈에 띄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이크 들고 뭐라고 저기 외치잖아요. 정문 쪽에서 이렇게, 응?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원래 정문 쪽에 있었다 후문으로 네, 이제 그리고 지정을 그 했다 보니까. 카키색 점퍼남이 네, 마이크 들고 뭐라고 지금 경찰을 향해서 네, 어?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왜 우리를 네, 막냐? 네. 그렇게 외치거든요. 저희가 그 주의 깊게 봤던 분은 아니라 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떤 행동을 더 같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갈비집에서 그 저녁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갈비집이요? 아까 갈비탕 집에서 아, 같이 아니요. 그 갈비탕집 앞에서 이제 다 예. 나오시라고 이제 거기서 카톡을 보냈던 거죠. 아, 같이 식사를 한 건 아니었고요. 네네. 그래요? 네. 이제 제가 서로 잘 진입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그냥 이제 저희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이지한 단장 방장하고요. 네. 저는 유튜버를 운영을 해가지고 유튜버를 이제 같이 보면서 제 얼굴이 이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집회 한두 번, 두세 차례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이지한 단장의 얼굴이 보이고 그 카톡방에다가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글로 이제 다 모여가지고 혹시 그 MG 결사대 맞으십니까? 그럼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재한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그 서부지법 사건 날에도 같이 집회를 그러니까 참석했었고. 이재한 대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모였군요. 그쵸? 예. 예. 이재한 대표는 알려진 사람이니까. 네네. 그리고 운영진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서로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장소를 알려주면 중고거래 하듯이 혹시 뭐 MG 결사대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는 그 운영진은 그날 참여를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재한 대표는 참여를 하셨네요. 아니요, 서부지법 배달에 운영진들도 몇 분 계셨죠? 아, 계셨어요? 네, 그럼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밀려서든 어쨌든 그 후문 쪽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이게 한 분이 더 들어가긴 했어요. 이제 제가 나오고 나서 네. 저희 들어가서 빼올 수 있는 상황인지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체크했는데 빼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 밖에 나가가지고 단체로 카톡을 보내거든요. 네. 네. 근데 선생님 어떤 생각으로 거기 그러니까 밀려 들어갔든 어쨌든 그쪽으로 네. 아니 원래 사실 법적으로 보면 네. 서부지법 100m 네. 안에서는 집회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집회를 했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서부집 안으로 후문이 됐든 정문이 됐든 네. 이게 그 담장 너머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건 문제가 맞죠. 예, 경찰 네. 저지에도 불구하고 막 밀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고 네네. 예, 이제 그 현실 정치인이시니까 네. 굉장히 그 의식을 더 많이 했을 건데 네, 맞아요. 왜 거기에 휩쓸리든 어떻든 간에 가시는 네.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막 의도치 않게 폭력에 가담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분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빼내야지 이분들도 아, 큰 문제가. 빼내기 위한 의도였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입을 했죠.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제가
말리고 X자 표시하고 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영상이 찍혔는데 그게 이제 수신호를 보냈다라고 이제 오해를 받고 나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네, 그거다. 아마 현장에서 그 폭력 집회를 저지를 했던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아마. 경찰 쪽에서 연락 안 받으셨나요, 혹시? 네, 경찰 쪽에서도 연락 온 것이 없고 아, 아직 그래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경찰에 가셔도 똑같이 진술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참 불미스러운 일에 참 이게 MZ 결사대가 마치 근데 우발적으로 그런 것을 했을 뿐이지 조직적으로 결의한 사항이 전혀 없다. 지금 그 네. 이야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잘 알지도 못해가지고 네네.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어하기도 힘들었고, 네, 근데 지금 이게 말에 좀 모순이 되는 게 네, 서로 잘 몰라요. 네. 근데 들어간 사람들 빼내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얼굴은 저희가 봤잖아요, 현장에서. 저희가 그 누굽니다 그럼 인상착의 정도는 알고 있고. 네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걸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도 그 밖에서 볼 때랑 안에 그 터널 코너 돌자마자 상황이 아예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나왔죠. 예. 저는 그 앞에서 보면 이미 경찰이 없어요, 담장 안에.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을 판단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걸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안에도 좀 널널해가지고 쉽게 빼올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코너 돌자마자 아예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저도 사실 좀 많이 당황을 했었죠. 김 대표님, 김 선생님, 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지금 네네.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 실명으로 나가도 되는 거죠?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예. 공인에 준하는 집이기 때문에 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네. 아주 감사하고요. 네. 또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